안녕하십니까, 정옥주입니다. 기후변화 굉장히 거대한 이슈고요. 마치 준비를 하면서 칼 한 자루 들고 성을 공략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난감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설계 분야를 통틀어도 쉽지 않은 전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개별 프로젝트나 개별 설계가의 어떤 그 대응으로 이게 끝날 게임은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분야의 특성상 환경의 조성을 담당하고 있고 그 분야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또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네 번째로 큰 사이즈를 맡고 있고 오늘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경 설계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제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최지수 선생님한테 운전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정원도시 솔라시도라는 그 개발 컨셉의 기본 구상 수립을 작년에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본 세미나의 기획에 맞춰서 재구성을 하겠습니다. 솔라시도의 바탕은 600만 평이 넘는 거대한 수평 경관입니다. 과거에는 구름과 섬, 강하류와 뻘이 지배적인 자연환경이었는데 1990년대 방조제 공사를 함께 거대한 간척지로 변모했고 이 수평 경관이 다시 신도시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솔라시도는 영암 해남 공식적으로 영암 해남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입니다. 과거 신도시들에서 친환경을 가장 주된 개념으로 표방한 적은 없었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솔라시도가 정원도시 표방한 것이 유의미한 것은 이 시도가 그 도시화에 직면해 있는 다양한 위기와 숙제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지향을 제공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진들을 보시면 대상지 일대의 그 구름과 섬 그리고 뻘들이 지배적인 경관들이 공고했고요. 두 번째 사진에서 방조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세 번째 사진에서 다시 이게 간척지 공간이 되고 네 번째 공간 지금 현재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에는 잠재적 활용 가치를 갖는 다양한 경관 요소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구릉이고요. 일부 구릉엔 과거의 섬이었던 부분들도 간척지가 조성되면서 이렇게 구릉으로 변화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계신데요. 대상지 방문해 본 사람이면 완만한 구릉에 펼쳐진 아주 매력적인 청고리밭이나 배추밭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작 경관도 한 폭의 그림이 되는 아름다운 구릉 환경은 대상지의 매력적인 자원입니다. 두 번째는 갯골수로와 영암호, 금호호 등의 수 환경을 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도시 전체 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그대로 그 유지한다면 자연의 오픈 스페이스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조금 더 기능을 부여한다면 도시 우배수 역할을 분담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 수로를 통한 관광과 교통 기능까지 역할을 확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로에서 카약을 타고 수로변에서 산책과 자전거를 즐기며 수로를 보면서 맥주 한잔하고 마리나에서 요트를 타고 영암으로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수로의 활용 방식에 따라서 도시 매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군도입니다. 이게 기존 도로인데요. 이 군도는 영암 방조제 공사용으로 더 건설되었다가 현재 그 동래 축 안선도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폐기되지 않고 솔라시도의 보행 중심 공간으로 결박할 예정인데요. 기존 군도에 물리적 흔적을 남기고 중심 오픈 스페이스로 활용한다면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아주 생동감 있게 드러내는 훌륭한 소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라시도에서 지금 선행된 사업 중에 하나로 이미 조성을 마친 공간인데요. 뭐 상상 이상의 사이즈의 태양열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스펙테클한 경관이 자체로도 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생산한 전기를 통해서 생태 정원도시, 스마트 도시, 탄소 제로 도시 등 도시 슬로건을 실현하는 데 일조하는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업도시는 5가지 메인 컨셉을 중심으로 정주환경 산업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 종합하자면 일단 현황에서는 솔라시도 경관의 가장
큰 특징을 수평적 개방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섬과 바다였던 곳을 간척하여 만든 대상지이고요. 최대 높이 50m 정도의 구름지가 완만하게 펼쳐져 있고 낮은 곳에는 갯골수로와 큰 호수가 만나면서 그 수평성이 아주 극대화됩니다. 저희는 이 수평경관 2로 전개된 새로운 문화경관, 즉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 정원도시의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경관이 자원이 되는 도시입니다. 두 번째는 오픈스페이스망 기반의 도시고 세 번째는 사람의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다들 느끼셨겠지만 여기서 정원은 보편적인 정원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를 만드는 틀과 틀로서 정신과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도시가 자연과 등을 돌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전의 방식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생태 환경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도시개발 태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유기적 도시 환경의 구축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사람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대상지 현황에서 드러났던 경관 요소를 활용해서 이것을 먼저 축으로 이루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백지에서 그리는 최은서 선생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도시 개념을 이루기 위해서 경관 요소를 활용해서 축 혹은 프레임을 설정하고 이것을 빈종에 그리는 게 아니라 대상지 현황에서 발굴한 축을 시작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이 축을 발전될 축을 교차, 결합, 연결하여 도시구조의 망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모든 도시계획에서 다 하는 일이지만 저희는 이제 대상지 현황에서부터 그것을 드러내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더 확장되면서 망이 형성된다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그래서 군도나 수도, 그 다음에 영화모, 금호변의 동선 등 선형축을 통해서 보행의 관점에서 확장되어 이것이 솔라시도 전체에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보행 혹은 PM 네트워크 망을 저희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골격 이것을 종합하면 군도, 수로, 섬, 구릉 등 여러 가지 합쳐진 것들을 볼 수 있고 이제 이것이 전체적인 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잠시만요. 기존의 수로 도시는 비로소 이제 대상지 잠재를 기반으로 둔 공원녹지 기본 체계를 구축하게 되고 신규 도로는 지형을 피해 돌아갈 수도 있고요. 오래된 도시는 폐기되지 않고 재생의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구릉은 커튼필의 0으로 비교하는 것을 한다기보다는 보존 활용되어 시민의 동산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공식과 효율을 최대치로 고려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적 마이너스는 도시민에게 건강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차원에서 만회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본 체계는 다시 유형화되어서 제도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형식으로 세분화하고 발전하고요. 조금 더 신도시 공원녹지 모양새가 이제 갖춰지고 있는데 과거 신도시 개발 시 면적 오픈스페이스의 확보와 상징성 부여가 공원녹지 계획의 가장 큰 과제였다면 솔라시도는 촘촘히 연결되고 보행의 흐름을 가능하기 위해는 네트워크적 오픈스페이스의 제공을 비중 있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위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고민하고 아무래도 관광 내재형 도시라는 타이틀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설정된 공원녹지 네트워크에서가 어떻게 실제 이용되고 작동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고요. 이를 기반으로 신도시를 거대한 플레이그라운드로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황에서 추출하여 망으로 발전시킨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를 매개로 건강, 여가, 환경, 문화, 소셜, 생산 소비 등이 과 관련된 사람들의 가치와 활동을 담는 솔라시도의 구현의 지상 과제를 저희가 찾고 있다 합니다. 장차 벌어질 도시개발은 수평 경관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수직적 건축물과 도시구조물 때문인데요. 현재 화각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때문에 건축 경관 계획을 통해서 그거에 절충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경관은 기본적으로 경관 자원의 보존, 경관 자원과의 공존, 그리고 그것의 향유를 지향하면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제 몇 군데 공간을 들어서 이 도시가 어떻게 구현될지를 예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군도 21호의 변신입니다. 군도 기존의 군도 형상을 유지하고 군도 양측의 공간을 확보하여 선형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거지와 연도형 근인상가와 인접하여 생활권과 매우 밀착된 선형공원이 형성됩니다. 매우 활성화된 공간을 기대하고요. 자칫 사라질 수 있는 지역의 자산인 군도 21호를 유지, 활용하여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선형공원이지만 주변 여건에 따라 면적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거 중앙공원이 수행한 임무를 이 군도공원이 맡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구릉지에 조성되는 주택단지입니다. 아름다운 구릉은 원형을 보존하지는 못하지만 구릉의 이점은 주택단지의 이점으로 전이됩니다. 경관과 생태 환경이 바탕에 깔린 주거 공간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인근의 갯골수로를 근린화하여 주거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갑니다. 대상지 내 수로는 현재처럼 자연형 수로도 유지되기도 하고 주거 단지 인접에 근린형 수로를 변모되기도 하는데요. 관광도시의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마리나와 같은 거점 프로그램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영암호와 인접하여 매력적인 도시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리나이지만 수변 광장으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작은 수로변에는 연도형 상가와 결합하여 매력적인 상업거리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정원도시에 걸맞는 관문도 구상해 봅니다. 도시 양묘장이 입지하여 도시 구성의 화수분의 재료로서 활용을 되기도 하고 또한 도시공원이 되기도 하며 북서풍을 막아주는 방풍림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관문을 제안하였습니다. 좀 급하겠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정원도시 솔라시도는 도시개발 매뉴얼이 관성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을 따르지는 않았고요. 도시 대상지의 경관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갖고 도시 환경의 골격으로 승화하려는 방식을 취합니다. 정원이라는 단어에 내재한 가꾸고 돌보는 정신을 투여하여서 현황 잠재력을 최대한 드러내는 도시 구축 방식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조경분야에서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고 항상 제시해왔던 도시 구성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편적으로 그것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많은 변화와 위기, 기후라든가 팬데믹, 인구 위기 등 여러 것들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우리끼리만 통용되는 도시 만들기 방식을 이제 더욱더 보편적인 방식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그 위기를 앞서서 어떤 걱정들이 들죠. 그래서 이제 이 걱정을 굳이 번역을 하자면 앵자이티 혹은 케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앵자이티 쪽이 아니고 케어 쪽으로, 즉 염려하는 도시, 정원 도시를 탐색하면서 이컬러지컬 어프로치의 당위성을 부각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땅을 위한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저희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추구돼야 될 것이고 세심한 염려를 통해서 땅과 사람을 살피는 도시계획, 도시 조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